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키스텝 띵크 2025 과학기술 혁신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키스텝 부원장 손병호입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매년 차년도에 시행하거나 연구가 필요한 정책 아젠다를 발표하고 내부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토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는 저희 키스텝에서 개최하는 173회 수요 포럼 개최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토론회 개최 실황은 녹화 후 편집하여 추후 키스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키스텝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내다보고 우리 과학 정책 관점에서 어떤 이슈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멀리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 1월이면 미국의 새로운 정부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중국 봉쇄와 관세 장벽 강화 그리고 화석 연료로의 회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에서 미국 역할을 대폭 바꾸겠다고 그랬고요. 여러 가지 많은 걸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미 무역이나 글로벌 밸류체인, 그다음에 국제 정세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이제 기술 전쟁뿐만이 아니고 무역 갈등까지 번져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재탈퇴를 하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친환경 규제 정책도 폐지하거나 축소 개편하면서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우주 탐사 같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국 내에서 대폭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경제 성장률도 하향하면서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적인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또 혁신의 기회를 포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키스텝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싱크테크 기관으로서 앞으로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여 오늘 키스텝 싱크 2025 과학기술 혁신정책 토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가 2025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찬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고려대학교 안준모 교수님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정은 단장님,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의 김상준 박사님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정유한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 전에 오늘 특히 멀리서 우리 전문가 패널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안준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걸어서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우리 혁신도시에 계시는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정은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의 김상준 파트너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당국대학교 정유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키스텝이 준비한 키스텝 띵크 2025 과학기술 혁신정책 어젠다를 우리 전략기획센터 황지호 센터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황지호입니다. 지금부터 키스텝 띵크 2025 10대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성과 분석입니다. 저희 키스텝은 과학기술 혁신정책 띵크탱크 기관으로서 지난 21년부터 매년 키스텝 띵크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여 제시해오고 있고, 발굴된 아젠다들은 차년도 연구사업의 반영,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선정된 띵크 2024 10대 아젠다들도 올해 저희 키스텝의 기관 고유 사업이라든지 정부 수탁 연구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정부의 정책 안건 수립에 지원하고 키스텝 내부적으로도 여러 성과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환경 변화 및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년 출범하면서 국제 질서의 중대 전환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레드 스윕으로 고관세, 기업 감세 및 규제 완화, 이민 정책 등 대선 공약 정책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및 축소 개편 등 다양한 정책에 따라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방위 분야의 예산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우주, 로봇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야흐로 AI 대전환 시대입니다. AI발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게 확대되고, 한편으로는 국가별로 편차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은 기술을 선도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이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AI 관련된 여전한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윤리 문제, 그다음에 수익성, 그다음 전력난 등등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76년 만에 지난 9월 폭염과 또 지난 11월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후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주요국들은 경제적 손실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EU를 중심으로 CBAM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등 탈탄소 경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제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분야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IMF와 우리 한국의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2%, 내년 2.0%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더 좀 심각한 것은 향후 국가 잠재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분야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국이지만 연구 생산성이 낮고 혁신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올해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2024를 발표하면서 한국 특집판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가성비가 낮은 나라로 발표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성 부족, 학계와 산업계 간 선순환 고리 약화, 여성 과학기술자 경력 단절 등의 원인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서 국가 R&D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생산 연령 인구 부족,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변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 대응책, 정책 마련과 시급한 어떤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젠다 선정 절차입니다. 먼저 혁신 환경 변화 분석을 위해서 이번 정부 출범한 지난 22년 5월부터 지난 미 대선이 종료된 11월 중순까지 다양한 언론 자료들 그리고 정책 안건들 그리고 주요 정책기관들이 발간한 보고서 및 발간물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챗 GPT-4 등 AI를 활용한 군집 분석과 주요 키워드 추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작년 말에 선정한 Think 2024 아젠다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고 원내외 4학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규 아젠다들을 제안받았습니다. 이상 여러 분석 결과와 제안받은 아젠다들을 대상으로 내부 연구진과 전문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키스텝 Think 2025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 및 하위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핵심 3대 영역은 먼저 지속 추진이 필요한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영역과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영역은 그대로 계속 반영하였고 최근의 정책 환경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려해서 세 번째 영역은 국민 행복, 안심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올해 선정한 10대 아젠다 선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의 4개의 아젠다가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영역과 국민 행복, 안심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 영역에 각각 3개의 아젠다가 포함되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정책 환경 변화들과 이번에 선정한 10대 아젠다들 간 연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한 7대 정책 환경들이 이번에 선정한 다수의 아젠다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정한 10대 아젠다와 올해 선정한 10대 아젠다 간 연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젠다들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되고 있고 다만 6번째 아젠다는 새롭게 도출된 아젠다입니다.
이 아젠다 하위의 정책 과제들은 변화된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다음은 10대 정책 아젠다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첫 번째 영역에 4개의 아젠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정책 고도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국가 역량 총결집을 통해서 국가 전략기술 정책의 이행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R&D, 사업화, 금융,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하고 또 전략기술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을 통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바이하로 이제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연동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제 안보 기술로 판단된 결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시부터 비밀 특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범정부적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략기술 관련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즉시적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테크 인텔리전스 그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 안보, 경제 안보,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관련 부처들 그리고 정책 연구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외 주요 싱크탱크 기관들하고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R&D 협력 고도화 및 성과 창출 아젠다입니다. 여기서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전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전략 수립 방법론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다 정교하게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다수 국가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미래 에너지라든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 분야를 대상으로 각국 간 연구 데이터 공유도 용이하고 성과 배분도 용이한 기초 단계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청상회의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 국제 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글로벌 R&D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축 중인 글로벌 R&D 전략 지도 등을 참고해서 기술 분야와 협력 대상국에 따라 협력 전략을 차별화하는 등 이를 통해서 성과 창출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혹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 개정 이후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은 매뉴얼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도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전략기술 산업 핵심 인재 확보 아젠다입니다. 먼저 전략기술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확보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 전공을 신설하고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계와 출연연은 재직자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재취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에 기반하여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들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 양성, 활용,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략기술 핵심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관련 인재들에게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 전략적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업 특별 비자를 신설하고 동반자 입국을 허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한다는 등 다양한 맞춤형 이런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 온 뒤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인재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기술 산업 인재정책 전략성 제고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인재 수급 현황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은 전략기술 분야 그 대표 기업의 채용 공고에 기반한 인재 수요를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리스와 고용보험과 연계된 DB 기반 인재 공급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인재 전략기술 주요 분야별로 인재 수급 현황 분석 결과와 그리고 이 글로벌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현황 특성 분석 결과를 상호 연계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 수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AI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한국형 생성형 AI 플랫폼 및 활용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 부분에서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의 보안 등급에 따라서 이 과학기술에 특화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 그리고 기관 간에 이런 학습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언어 모델에 기반한 생성형 서비스 개발 활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부문의 초거대 AI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또 중요한 과제는 오픈소스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한 LLM을 구축하고, 이 구축된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도 우리가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산업 분야의 경우는 독일과 일본에서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듯이, 우리나라도 기업 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면서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산업 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또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초거대 생성형 AI의 현재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신뢰성 향상이라든지 안전성과 윤리성 강화, 에너지 효율성 및 계산 비용 절감, 멀티모델 기능 강화 등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국가 R&D 투자가 보다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I 안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 이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서
AI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을 선도하고 국제 표준에 함께 참여하고 뭐 여기도 리딩하는 등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영역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 도전형 R&D 추진체계 고도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혁신과 도전의 새로운 국가 R&D 패러다임 전환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효적인 제도를 먼저 잘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고, 이 제도를 연구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혁신과 도전과 관련된 어떤 뭐 여건과 어떤 결과들에 대한 수용을 하는 문화 조성도 굉장히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혁신 도전 R&D가 연구 현장에 굳건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발전을 지원 촉진하는 방식의 혁신 지원형 감사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혁신 도전 국가 R&D 사업의 운영 체계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유관 부처들, 전문관리 기관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책임 관리자인 IPL들, 그리고 현장 연구자들이 함께 소통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혁신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R&D의 민첩성, 신속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격한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할 예비비 성격의 사업 예산 신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에 따른 신속한 어떤 규제 대응 등을 위해서 에자일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겠습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 도전적 연구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연구기관 세계 수준 연구 허브 역량 강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글로벌 탑티어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는 연구 중심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여 블록 펀딩 기반의 R&D 지원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테뉴어 기반 정규 연구직 트랙 신설도 필요하겠습니다. 출연연도 연구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기관 단위로 운영되던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을 이 국가과학기술연구실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 재편해서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간 혹은 출연연 대학 간 개방형 협력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연연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출연연 TLO들,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들, 수요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출연연 기술 사업화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출연연의 R&D 성과가 창업, 투자, 실정, 그리고 시장 진입 등 단절 없이 이어 달릴 수 있도록 이 딥테크 창업 사업화 일체형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학 출연연이 주도하는 개방형 공공 R&D 혁신 생태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출연연이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대학 출연연 간 겸임, 겸직을 활성화하는 등 인재를 공동 활용하고 그리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라든지 사업화 인프라 등 연구 자원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출연연 간, 출연연 대학 간 그 협력을 활성화해서 국가 차원의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별로 그 해외 특화 연구 거점을 지정하고 이 거점별로 특화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해외 연구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 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도 중요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7번째는 민간 R&D 혁신 체계 강화 아젠다입니다. 산업 경쟁력 재도약을 위해 지금까지는 특정 산업 분야에만 서로 협력하는 인브리딩 방식, 이런 방식을 뛰어넘어서 산업 간 융합, 이업종 기업 간 융합 등 도메인을 뛰어넘는 이런 융합형 R&D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술 개발, 인프라, 인재 양성, 그리고 조세 감면이나 투융자 등 이런 그 제도까지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 체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웰컴 트러스트 재단이라든지 미국의 게이츠 재단, 우리나라의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 등의 어떤 그런 사례처럼 사회적 난제 해결과 고위험 혁신 연구에 민간 재단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부 R&D 과제와 연계 협력을 장려한다든지 뭐 관련된 세제 혜택 확대, 그리고 필요하면은 해외 재단,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딥테크하고 스케일업 부분에 국가의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캐나다의 양자 이런 스케일업 밸리 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분야에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창업 기업의 펀드 등 초기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케일업 지원 등 이런 정부 R&D 투자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국민 행복, 안심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 영역이고 세 개의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번째, 기후 위기 대응,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아젠다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개발된 혁신 기술들 중 약 한 75%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이런 상태로라면 탄소 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그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혁신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장 대응 능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후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국제 협력과 관련된 그 지원도 기술 유형별로, 대상국별로 보다 전략적인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국제 협력의 전략성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이런 국제적인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도 강화하고 관련된 글로벌 표준도에 대한 그 기술 개발 투자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기술 R&D 관련된 수요 공급을 진단하여서 지금 현재 한국형 100대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우리가 이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기후 변화 대응 필요 기술에 대해서는 이 100대 핵심 기술을 보완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100대 핵심 기술별로 전략 로드맵이 올해 말까지 이제 수립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립된 전략 로드맵이 각 부처별, 분야별로 수립된 기존의 어떤 로드맵 간 정합성 제고도 우리가 함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 과학기술 자문회의와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무 중심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전주기 체계 마련과
이 기술 실현을 위한 범부처 협업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9번째, 고령화 및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아젠다입니다. 이 고령화와 대응해서 고령자의 소득 수준,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이 고령자 맞춤형 임무지향 플래그십 R&D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현장 적용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한 기업의 핵심 역량 제고 지원도 하는 등 스마트 에이징 기술 혁신 이니셔티브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편 산업 현장의 재난재해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수요와 임무를 발굴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임무를 선정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R&D가 보다 다부처 사업으로 재난이 추진하다면 단계적으로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재난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일정 해당 분야의 공통 핵심 기술 개발 이후에 우수 기술의 경우는 후속 상용화 기술 개발도 후속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민관 협력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기술 수요, 협력 공급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지역 소멸 대응,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아젠다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 출연연 분원, 기업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이런 지역 기술 혁신 허브의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하고요. 이 허브의 임무와 기능은 기존에 수립된 국가 전략기술 로드맵 등 기존 계획과도 연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역량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지방 대학이라든지 지역 기업,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산업 혁신 인재 육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의 거점 대학별로 첨단 전략 산업 중심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다양한 보유 자원들과 산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통합 데이터에 기반 지역별 특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원 투자, 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 초강력 협업 등 다층적 범정부 전략 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번에 발굴한 키스텝 띵크 2025 정책 아젠다들은 차년도에 키스텝 기본 연구 사업 등 다양한 어떤 사업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며 또 아젠다별로 도출된 정책 대안들은 정부의 과기혁신 정책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서 정책 반영률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10대 아젠다들에 대한 아젠다 추진 현황은 내년 하반기, 내년 여름 지나면서 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또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서 2026년도 정책 아젠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지호 박사님 아주 방대한 양을 시간에 맞춰서 잘 발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가 2025년인데 2025년이 갖는 의미가 21세기의 딱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지난 20세기 말에 1999년에 정부에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 비전이라는 게 수립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과연 그 당시에 수립했던 비전들이 얼마나 목표를 실현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새로 귀환하고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정치 상황과 연결돼서 여러 가지 경제나 우리 사회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서 내년도가 특히 우리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오늘 발표 주신 우리 키스텝 띵크 2025 10대 어젠다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안준모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이렇게 먼저 전망해보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 개 카테고리로 이제 10개 주제를 주셨는데 뭐 시의성이라든가 주제의 중요성 같은 걸 봤을 때 저희가 뭐 중요하게 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은 전반적으로 다 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젠다로 이제 국가 전략기술 육성, 뭐 고도화 이런 주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경제 장주기라는 게 있죠. 한 뭐 10년, 20년 주기로 가는 건데 세계화나 반세계화도 뭐 한 2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미중 갈등으로 불거지는 거라기보다는 뭐 지금 또 앞으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하면서 뭐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뭐 기술 확보 이 전쟁이 계속 어느 정도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정책을 좀 더 탄탄하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뭐 무역이라고 하는 수출 통제를 이제 제품 단위로 가다가 요새는 이제 기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공급망에서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제의 어떤 글로벌 R&D 협력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이언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가치 사슬을 얘기할 때 그 공급망만 서플라이 체인만 얘기하는데 사이언스 밸류 체인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를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서 뭐 범부처 중심으로 간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뭐 국가전략기술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를 구축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키스텝이 전사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잘 도입하시면서 좋은 많은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 게 인상적이고 저희 지금 뭐 정부도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일반 행정이나 일반 정책에서는 공공 분야의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에 맡길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진도가 좀 못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좀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는 또 좋은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혁신도전형 R&D도 뭐 미국도 뭐 다르파를 자가 복제해서 아르파 E, 아르파 H 만들고 영국도 아리아 A, 독일도 스프린디 만들고 이런 것들은 보면 결국은 이런 기술 패권 상황에서 좀 더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R&D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미국의 피터슨 연구소에서 50년간의 산업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자리를 만들었냐, 산업에 뭐 어떤 임팩이 있었냐, 그다음에 뭐 기술 혁신이 있었냐. 이 세 가지를 모두 맞추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R&D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다르파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론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또 범부처 R&D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시니까 지금 만들고 계신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제 중에 민간 공공에 대한 어떤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처 인덱스에서 뭐 R&D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것도 결국은 민간 생태계와 공공 생태계가 어느 정도 좀 디커플링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가 전략 기술, 뭐 기술 패권 시대에는 전 세계가 거의 총력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가릴 것 없이 잘하는 기업은 무조건 같이
민간하고 공공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말들이 또 기시감 있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센티브 설계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민간 쪽에서 느끼는 리스크에 대한 디리스킹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후 환경, 이거는 뭐 저희가 전통적으로 인무지향형 혁신 정책의 어떤 원전 같은 존재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하나의 부처나 아니면 몇 개의 기업만 할 수 없는 주제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들도 다 고령화되고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는 R&D 인력에 대한 부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민간 기업들 CTO들 분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그 회의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정부 부처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뭐 석사 과정 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많이 어플라이 하시라라고 홍보를 했더니 몇 개 기업에서 혹시 나이 제한이 있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기업에서 보내고 싶은 연구원이 있는데 나이가 63세다. 그래서 입학이 되냐, 이런 걸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현실에서는 중요한 이슈라 이 고경력 전문가를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력 관련해서는 이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그 고경력 인력 외에 외국인 인력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뭐 저희 뭐 그 과학기술 혁신 정책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쪽의 이민 정책 쪽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 또 주목받는 인물이 앨런 머스크인데, 앨런 머스크는 지금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남아공 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기반을 잡고 활동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경제가 발전하고 또 좋은 이런 야심차게 말씀하신 과학기술 혁신 인재 기반의 허브가 될 텐데, 그런 게 아직 좀 불편하고, 저도 만나는 외국인들 얘기 들어보면 놀러 오긴 좋은데 살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관광객으로만 살기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 발표해 주신 세 개 카테고리의 10대 어젠다는 너무나 다 중요한 이슈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늘 중요하다고 했던 또 이슈들이기도 해서 이게 이제 기시감 있게 또 반복되는 게 아닌, 저희가 한 발짝으로도 더 내년에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키워드가 결국은 저는 세 개인 것 같습니다. 키스텝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AI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좀 더 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다른 충돌이 생길 때 저희가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해서 서로 설득하고 수렴할 수 있는 수렴점을 찾아가는 하나의 루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잠깐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내년, 후년 앞으로의 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더 범부처 정책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도 결국은 과학기술과 외교 정책의 결합으로 가는 것처럼 거의 범부처 정책이 갈 거라, 저는 앞으로의 키워드는 정책 혼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믹스를 얼마나 잘하는 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지금 달라진 어떤 정책 환경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범부처 R&D 정책을 총괄하는 키스텝에서도 이런 그 정책 혼합적인 설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속성인데요. 다른 분야의 정책하고 다르게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어떤 정권이나 아니면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뭐 국내 또는 국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어떤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것들은 꼭 연속성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R&D 예타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되면 어떤 정책 환경에 상관없이 또 이걸 이뤄야 좋은 또 혁신 정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정부나 아니면 더 윗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도 키스텍 같은 기관이 일종의 에이전시 행정을 잘 해서 흔들리지 않게 간다고 하면
내년 또는 후년에 뭐 과학기술 혁신 정책도 굉장히 밝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토론이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정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정은입니다. 우리 황교안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젠다 발굴하고 정책 과제 도출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책 환경 분석 그리고 기존 아젠다 분석, 전문가 자문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현 시점에서 상당히 조금 뭐 앞에서도 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이런 과제들을 잘 도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도출한 아젠다 과제들을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차년도 연구, 뭐 기획, 추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젠다 내의 그 정책 과제들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당장 이렇게 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되어 있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고 좀 추가적인 어쨌든 연구생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좀 혼합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좀 한번 구분해서 향후 어떻게 조금 활용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이런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키스텝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뭐 다른 전문 기관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 연구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구분하는 이런 추후 작업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일단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앞에서 이제 정책 환경 분석 관련돼서 뭐 이러저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주셨고 특히 최근에 어쨌든 얘기되는 것 중에 R&D 생산성 이게 우리나라 그 잠재성을 둔화하고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앞으로 이제 뭐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노동 투입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자본 같은 경우도 현 시점까지 경기 불황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 민간의 자본 투자라는 거가 쉽지는 않고 결국은 뭐 생산성을 올리는 거 말고는 우리 성장률 뭐 유지하거나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R&D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제거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R&D 예산 축소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우리나라 투자 총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뭐 그리고 R&D 투자,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된 투자 이런 추이를 쭉 보면 R&D 투자 비중 전체 투자에서 R&D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투자들을 보면 설비 투자 같은 게 상당히 좀 정체가 돼 있고요. 예를 2000년대, 2010년대 이런 때에 비해서 설비 투자 비중이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ICT 쪽을 좀 보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ICT 쪽하고 소프트웨어나 지재권과 같은 이 무형자산 투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 ICT 설비 투자라든가 소프트웨어나 그 지재권 같은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어요. 상당히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R&D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거와 함께 사실은 ICT 쪽 설비 투자라든가 소프트웨어 기타 지재권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이 같이 이게 동반이 돼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이쪽에서는 어쨌든 과학기술, 뭐 R&D 이런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R&D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ICT하고 소프트웨어 지재권 이런 투자를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 과제 같은 거를 조금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하고 조금 뭐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아젠다 10대 아젠다를 도출을 했고 그 안에 이제 정책 과제들을 도출했는데
이 아젠다 정책 과제별로 이게 뭐 가능하다 그러면 타겟팅하는 그 목표, 세부 목표 같은 거를 조금 설정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사실 뭐 쉽진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뭐 정책 전략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정도의 목표를 이렇게 보통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뭐 그냥 생산성 개선 아니면은 뭐 삶의 질 개선 뭐 이런 정도의 세부 목표라도 이 아젠다별로 세팅을 하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좀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과제를 이제 추진해 나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낼 일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내년에도 어쨌든 아젠다 발굴 작업이 이제 계속 할 거고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야 되는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24년하고 25년 이렇게 아젠다 뽑아놓은 걸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이제 AI 쪽 관련돼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보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AI 기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 구축이라는 아젠다였는데 이번에 이제 AI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AI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 내에 뽑은 그 세 개 아이템이 한국형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기반 구축, 초고대 생성형 AI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 AI 안전 안보 대응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그냥 저는 그 아젠다 그 타이틀의 워딩 자체가 조금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I 그 전환 시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면 사실 뭐 AI 쪽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전년도 그 아젠다하고 조금 차별화된 워딩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사실은 그 세부 내용만 보면 그 오히려 디지털 전환 시대의 AI 경쟁력 강화 뭐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 밑에 얘기들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인다. 그 우리가 이제 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AI이고 하다 보니 요즘은 이제 뭐 그냥 AI로 퉁쳐서 AI 전환 시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큰 틀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그 안에서 이제 AI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AI 경쟁력 이런 측면의 정책적 노력 이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둬서 아젠다를 뽑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정부 차원에서는 AI G3 국가 도약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평가 기관 이런 데서 발표한 그 뭐 지수 같은 걸 토대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6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AI 쪽 관련된 민간 투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이런 걸 우선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빅테크 뭐 이런 데서 투자하는 거 생각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AI 쪽 관련된 투자 규모가 그런 빅테크 기업에 또 이제 미치지 못할 정도 규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 쪽에 AI 투자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을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세계 뽑아놓은 그런 아이템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는 제가 이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뭐 작년에 워딩이 뭐 비슷하긴 하지만 AI 생태계 강화 이런 차원의 꼭지를 하나 넣으면서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넣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생태계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밑에 그 AI 반도체라든가 클라우드를 포함한 이런 인프라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우리 그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 생성형 AI 모델, 거대 모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단계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각 단계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현황과 문제점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거를 조금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도 사실은 뭐 인프라 쪽에서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는 꼭지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R&D 차원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그런 얘기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AI 반도체라든가 우리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에 보면 AWS가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예요. 이걸 이제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적절하냐라는 이슈와 관련돼서 클라우드 쪽 관련된 경쟁력 개선과 관련된 정책 과제 이런 부분을 조금 담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쪽과 관련돼서는 사실 소버린 AI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데이터 주권과 연결돼서 상당히 좀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연 이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언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 관련돼서는 저는 뭐 그냥 사적으로 조금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관련돼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LG, KT 이렇게 한 뭐 10개 정도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하나 기업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이 학습 데이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경쟁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안이 어떤 걸까라는 걸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 본 거는 이 우리나라 그 민간 기업들끼리 나름대로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 공유하는 그런 그 안을 하나 좀 추진하는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 그 기업들 구축한 기업들마다 나름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걸 서로 공유한다. 뭐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리서치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을 하나 조금 만들어서 기업들이 참여하고 일정 부분 학습 데이터 공유하게끔 하는 이런 쪽에서 정부가 조금 나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만들어 가는 거 이런 내용들을 뭐 여기 지금 아젠다나 정책 과제 지금 상황에서 좀 담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실 뭐 AI 쪽 관련돼서는 부장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이 안전 안보 대응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쭉 정리해 주신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잘 반영해서 정리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는 이런 노력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 박사님 좀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네,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ICT 정책연구결에 오셔가지고 특히 AI 분야 어젠다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상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키스텝이 이제 혁신본부 지원기관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재출범해가지고 특정 부처에 경도된 이제 과학기술 정책 기관이 아닌 이제 명실공히 국가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고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감명받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키스텝의 그 경험이 풍부한 이 구성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우수한 이런 정책들을 발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체로 저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트렌드들을 거의 다 제가 맞닥뜨리는 일선 기획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트렌드들이 거의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언이라고 할까요? 제언을 좀 해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그 과학기술과 산업 간의 갭이 그 시간적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쪽 기술 나왔다 그러면 바로 미국에서 이제 벤처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수조 달 우리나라 돈은 수조 원씩 막 투자를 받고 하는 펀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 없이 빠르게 자기들 어떻게 그 기술을 잡아가지고 산업적 측면에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과거에는 그런 개별 기업들의 어떤 니즈보다는 산학연 전체의 전문가 그룹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니즈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주제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글로벌 인재 육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도 다 맞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선도국 기술 선도국이라고 하는 소위 미국, EU, 일본 그런 미국 선도국이란 그 기술 선도국들과 교류를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 말은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격차가 굉장히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나도 그쪽도 받을 게 있어야 기술 공동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래 기술의 시장, 지금 기술과 산업이 굉장히 시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말씀드렸는데 미래 기술의 시작을 바라본다면 삼국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장학금 주면서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가 언제까지 저렇게 전쟁만 하고 있을 줄 모르잖아요. 2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인재들을 한국에 와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여기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본국에 돌아가면 결국은 그분들이 의사결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선진국의 인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인재가 외국에 유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국의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미래 시장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일본이나 미국은 다 했습니다.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국비 유학생 미국 많이 갔었죠. 일본에도 많이 갔었고요. 다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혁신 도전원장에 보면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1992년에 과기부가 특연사 사업비로 G7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4년, 5년, 3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는 과기부 이외에는 다른 부처가 아무도 R&D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과기부가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공동으로라도 해가지고 좀 하자 해서 과기부 단독으로 한 것도 있고 타부처랑 연계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키스텝이 주도를 했었죠. 이제 관리기관으로서. 근데 이제 이때는 전부처로 R&D가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부처 간 칸막이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각각 칸막이 안에서 서로 R&D가 발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 간 칸막이, 그다음 출연연 간 칸막이, 기술적 칸막이가 오히려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2페이지에 부처 간에 그리고 전문 기관 간에 이렇게 연계도를 막 그려주셨는데
저는 이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부처 사업들을 보면 실제로 부처 간의 협업을 막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기관과 만나가지고 뭔가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모이진 않아요. 다만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입니다. 많은 다부처 사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업도 있어요. 사업단에다가 정권을 주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부처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20여 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게 고착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이고 이렇게 가야만 융합연구가 되고 앞으로 20년을 또 대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이고 그거를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지금 부처에게 그러한 연구 제도, 과학기술 그 제도를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과기부와 키스텝이 또 한 번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제가 요즘에 지자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역은 과학기술보다는 산업기술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목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위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다 있고 그 땅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없고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광주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 우리 산업은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 지역들은 이 산업들이 자꾸 이제 주력 산업도 만들고 뭐 무슨 혁신 산업, 핵심 산업 여러 가지 용어로 미래 산업들은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산업들은 현재 산업의 베이스에 두고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들이 원하는 게 혁신 조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과학기술대학이 있죠. 과기대가 있죠. 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지스트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기대들은 지역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바라봐서는 그 대학들이 자기네 지자체에다 뭔가를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지역 대학들은 이제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출연연이 지자체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출연연이 분원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출연연들을 좀 유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이 있으면 국가 무슨 연구소, 국민 무슨 연구소를 자꾸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해요. 근데 뭔가 혁신 기관이 필요하긴 하고 난리지를 좀 지역에다 줬으면 좋겠고 기획, 실행, 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좀 지식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출연연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무슨 공약 있을 때마다 국가, 국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내가 출연연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구소가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운영 자금을 대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국가가 좀 우린 땅하고 건물 줄 테니까 국가가 앞으로 운영비 쭉 대줘 이 말이거든요. 운영비 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출연연 분원을 유치를 해서 자기네 어떤 혁신 기관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지자체들을 좀 골라서 선도적으로 지방과학기술 출연연 제도를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본원의 조직의 비효율성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본원의 조직 이렇게 지방 분원 입장에서는 자꾸 본원에서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지만 TO를 맨 나중에 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방에다가 주고 단계적으로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방 정부로 이렇게 조금씩 좀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광역 시도에 보면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출연연들이 있습니다. 이 출연연들을 지역에서 원하는 그룹으로 2개 또는 3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예 지방 출연연으로 떼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국가 산업 발전에 굉장히 기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NST에서 2020년에 출연연 지역 조직의 효율화 및 지역과의 전략적 연계 방안 연구라는 것을 했었어요. 했는데 요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기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용이 유사하다는 말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혁신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그저 지원해야 될 대상 이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을 지역에다가 맡겨두는 것을 더 맞는 방향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과학기술 출연연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그리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NST에서 이제 융합사업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IBS에서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일몰 조직으로 만들고 있죠. IBS는 일몰 조직, 융합사업단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40년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출연연들의 융합 기술관 칸막이가 있는 거 어떻게 깰 것이냐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그 혁신 보존형 사업들을 사업만 하지 말고 일종의 융합연구센터로 만들어서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거죠. 즉 이제 과기부 직할 출연연으로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든다든가, NST에 이제 그 출연연으로 직할 출연연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원하는 만큼 운영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된다거나 기술적인 업적이 뛰어나면은 그 다음에 또 연장해주고 하는 일몰형 융합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출연연의 기술적 칸막이를 깨는 거, 이것이 성공 사례가 되면은 당연히 그런 융합 연구를 하려고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기 포이동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예타를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때도 그랬거든요. 저희가 기획을 해보면 기획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못해도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예타하는데 또 1년 걸리고, 예산 심의하는데 또 1년 걸리고, 사업 딱 시작하면 당초에 세웠던 목표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타 제도가. 근데 이게 예타가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예타 대상 선정을 사전 컨설팅으로 대체를 하고, 다만 현행 사전 컨설팅은 스태피 주관입니다. 스태피에서는 이제 책임지지 않는 컨설팅을 합니다. 내 의견이 아니고요,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라고 그냥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기술성 평가, 즉 예타 대상 선정 단계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다면, 또 컨설팅을 해서 한꺼번에 예타 쪽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을 융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뭐 패스트트랙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패스트트랙 요건이 그렇게 까다로워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융합화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그거를 키스텝이 사전 컨설팅으로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유환 교수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한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아직 여유가 준비하신, 예, 있으신가요? 10분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잘 들었고요. 아마 발표하신 황 박사님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여러 키스텝 관계자분들이 아마 엄청난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전문가로서 참석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키스텝의 성과물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어떤 독자이자 또 이제 과학기술 혁신 분야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 동료로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제시하고 계신 2025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된 2025 아젠다의 경우에는 이제 시의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키스텝에서 이거를 과연 다룰 만한가라는 어떤 정책적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3대 정책 영역과 그리고 세부 10대 아젠다 또한 잘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정책이라는 게 맥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고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게 이 변화의 어떤 흐름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2015년, 201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쭉 계속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번에 제시하신 내용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R&D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예를 들면 기초연구 분야의 확대라던가 R&D 인프라의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 제시하신 내용들은 최근 들어서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들어서 제시한 내용과 또 이번에 제시하신 2025 아젠다들을 보면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뭔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정책 영역 1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어떤 생존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2번 영역의 경우에는 1번을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수행 방식의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영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어떤 새로운 좀 도전 영역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1번 영역과 3번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앞에서 말씀 주신 분들의 의견으로도 충분히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번 영역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무지향 R&D라고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임무를 지향한다 또는 선도형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시하신 세 가지 내용을 좀 보면 5번 아젠다와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임무지향 R&D를 이제 크게 임무지향 R&D 목표를 크게 확장형 임무지향이냐 아니면 이제 심화형 임무지향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제시하신 내용은 아마 좀 확장형에 대한 것을 염두하고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의 SIP라던가 아메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파일럿이나 파일럿 T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다부처 그리고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단일 테마에 대한 어떤 R&D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아마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영역들을 많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형식적인 분야에서의 확장과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쨌거나 임무지향형 R&D 또는 선도형 R&D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키스텝이 요 아젠다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디벨롭 하실 때 어떠한 형태의 아젠다들을 그러니까 이슈들을 갖다가 우리가 리스트업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책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 2번 영역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이슈인 공공연구기관 세계 수준의 역량 강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발표하시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뭔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 뭐라고 합니까 정책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리스트업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안준모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적 당위성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왜 안 돼 왔는지에 대한 어떤 이슈를 좀 되짚어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연 협력이라든가 뭐 연년 간의 협력 또는 뭐 학학 간의 협력, 산학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무화된 협력을 좀 이렇게 우리가 푸시를 했다라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발적인 협력 형태로 바뀔 수 있게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협력을 했을 때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성과들이 창출되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계속 발굴해서 제안하는 것도 키스텝에서 아젠다로 제시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R&D 혁신 체계 방안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7번째 아래인데요. 이제 제목은 민간 R&D 혁신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민간 R&D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아마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R&D 분야에 대해서 민간이 R&D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무지향형 R&D나 아니면 임무주도형 R&D에서 이야기하는 민간에 있어서의 R&D 혁신 투자 촉진 방안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정부 R&D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한 발짝 반발짝 먼저 진행을 한다면 이 정부 R&D의 성과물을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채널들, 프로그램들을 열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달파가 아주 성공한 그 임무 중심형, 임무 지향형 R&D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달파가 성공한 가장 큰 배경 중에는 사실 달파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R&D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사갈 주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요자가 명확한 형태에서의 R&D를 했을 때의 R&D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민간 R&D 투자의 어떤 혁신 촉진 방안을 갖다가 조금 더 새로운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의학 교수님 뭐 10분 드렸는데도 빨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네 분 전문가분들 이렇게 토론해 주셨는데 우리 발표해 주신 황 박사님 혹시 뭐 간단하게 뭐 애드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고. 네, 뭐 특별히 애드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또 이 분야에 대한 뭐 이제 또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젠다 하부에 정책 과제로 우리가 이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구체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고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뭐 저도 마지막에 코멘트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키스텝이 한 해를 이렇게 쭉 한 해 동안 어젠다 이렇게 보고 또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부처, 민간, 공공연구기관 다 대학 포함해서 같이 갈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 사실 그 밑에 아주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검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내년에 키스텝이 각 연구진들이 이제 브리프 형태로 또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또 각 부처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더 섬세하게 더 저희가 제언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그 제안들이 오늘 좀 안건 어젠다에 좀 바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견들을 좀 받아가지고 바꿀 건 바꾸고 그래서 내년 초에 모든 부처와 대학과 모든 우리 연구개발 주체들이 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큰 어젠다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좀 상호 뭐 요즘 뭐 워낙 우리가 과학 혁신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체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지향점을 한번 제시해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앞으로 키스텝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좀 더 깊게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세계 어떤 여러 가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모든 국가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트럼프 2기에서 지금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반과학 기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한테도 위기도 있겠지만 뭐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예를 들자면 뭐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반이민 정책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또 상당한 해외 우수 인재들을 우리가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또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국내적으로는 지금 시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과기 정책에 아까 안진모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즘 말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맞게 얼마나 애자일하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내년도가 특히 우리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도 이런 민첩하게 어떻게 그 상황 변화에 맞게 과기 정책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제안한 10대 어젠다들 뭐 말씀은 드렸지만 상당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연구할 것도 많고 더 검토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이걸 이슈 페이퍼로 정리해서 발표할 건데 그 전까지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오늘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어젠다 명도 좀 고칠 건 고치고 내용도 좀 추가할 건 추가해서 이슈 페이퍼로 내년도 초에 발표하고 또 각 강론에 있어서는 좀 내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행하는 브리프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오늘 그 정책 토론회에
우리 뭐 전문가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키스텝에서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우리 키스텝 띵크 2025 과학기술 혁신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